주간의 핫한 키워드를 정리해보는 시간, 이경락의 키워드. 디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좀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샤프한 느낌이에요. 이 차림이나 이런 게. 제가 일요일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해서 운동하셨나요 지금? 네, 필라테스를 시작해서 그렇군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효과를 보게 자, 되네요. 뭐 효과가 아니라 뭐 우리 시청자 앞에서 그러면은 한번 그 목표치를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제가 예. 한 3개월 안에 예. 10kg를 감량을 하고 10kg요? 다른 운동까지 병행을 해가지고 네. 과한 거 아닙니까? 3개월에 10kg면은. 네, 그렇게 해서 또 구독자를 모을 수만 있다면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3개월에 10kg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면 방송을 그만둬요. 잘할 때까지 하셔야죠. 네, 무슨 알겠습니다. 말씀입니까? 잘할 네, 때까지. 알겠습니다. 예, 잘할 때까지 하시는 걸로 알겠고요. 자, 오늘 이번 주 분야별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는데 먼저 네. 정치 분야 한번 네, 볼까요? 정치 분야부터 예.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모든 분야가 아직까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고요. 그 얘기가 많고 정치 분야도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전세기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일단은 뭐 거의 그냥 뭐 코로나 네네. 신종 코로나가 거의 뭐 압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거의 정치 공방도 나오죠. 예. 네, 거의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네, 미투 하나 27번 미투 네. 하나 좀 다른 걸로 보이고. 네, 미투나 이제 원종건 씨, 원씨 뭐 예, 이 정도만 다르고 거의 다 그 바이러스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2주의 이슈 탑5를 한번 네.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키워드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후베이성 출입국 제한 금지 조치 같은 것들 지금 것들 오늘도 이제 몇 번 이제 착오가 있고 다시 뭐 중복된 뭐 이렇게 해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이슈가 되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잠깐 다루긴 했었지만 민주당 영입 이제 원종건 씨 자격 반납한 거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 30%로 급락했었던 내용도 정치 이슈 중에서는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중국 마스크 지원 논란 가지고도 댓글일 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도 그게 맞냐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 우한서 주민들이 어쨌든 큰 논란 끝에 무사히 이제 귀국해서 이제 격리되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정치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예, 이 중에서 오늘 볼 거는 중국 후베이성 네네. 출입국 제한. 제한 네. 네, 금지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네이버랑 다음이랑 따로 본 거죠? 네네, 이건 따로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이버부터 한번 봐볼까요? 네. 출입국 금지 관련해서 그 네이버 댓글은 1783개 정도 수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 보면 이제 관광 목적을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저기 위에 살펴보시면 사실 유학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관광 목적만 하면 어떡하냐. 어차피 이제 유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보면은 사전에 생각하지 못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이 있었고 예. 그리고 저기 보면 이제 진작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늦게 하냐. 진작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진작. 네, 뭐 그런 사기 진작할 때 그런 그런 진작이 게 아니라 아니라. 예, 진작해야 네.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늦은 조치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네이버 댓글이다 보니까 좀 특성 중에 이제 무능이라 뭐 이런 어휘도 있고 예. 그리고 댓글도 좀 크게 나타났는데 댓글에 문제 제기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오늘 좀 이 네이버와 다음 포인트로 볼 것 중에 하나인데 댓글에 대한 문제 제기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우한에 이미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사실은 통제된 상황인데 예. 뭐 거기와 그 지역 근데 사실 우한과 또 후베이 상황도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네티즌들이 인식하기에는 이미 통제된 데에서 뭐 또 다시 뭐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거 말장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고서 대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의미 네트워크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아무래도 중국인 입국 전체,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여행객이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이제 중국인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 중국인을 입국하는 거 전체를 다 막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금지해야 된다는 내용이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두 측면에서 좀 불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도 유학생처럼 관광 목적 말고 뭐 비즈니스나 혹은 유학생들도 굉장히 왕래하는데 그런 것들도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늦은 감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은 그 공감을 얻은 5,277개 정도의 공감을 받은 내용은 오지도 말고 가지도 말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 조치에 대한 그 설명이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네이버 댓글들은 불만적인 거, 이 현 조치에 대해서도 불만적인 걸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 과정에 이제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이 네이버 이용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네이버 이용자들을 네일배라고 부르면서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고 악플을 달고 있다.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 댓글이 그러니까 네이버에 댓글 다는 사람은 일배다라는 네, 게 그렇죠. 그래서 네일배라고 지금 네네. 부르는 거군요. 근데 그거를. 그게 상당히 높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392개 정도의 그게 공감. 다음에서도 아니고 네이버에서 공감을 그렇죠. 그러니까 받았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에다 글을 쓰고 있지만 자기는 네이버 이용자랑 동일시하지 않는 거죠. 삼자로서 야 네이버에 왔더니 이것들은 일배랑 같네. 네일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악플만 달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네이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공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특이하네요. 네이버라고 예. 해서 전부 다 그런 성향이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네이버 댓글을 다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지금 이제 다음 포털에서 나온 내용들인데요. 다음 포털은 704개 정도의 댓글이 수집되었습니다. 예. 네이버와 이제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거기서는 좀 무능이라는 어휘가 있었다면 다음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는 어휘가 있었습니다. 아주 뭐 비중이 크진 않았지만 뭐 이제 어쨌든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어휘니까.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전면적인 봉쇄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제 유사한 내용으로 같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이라는 거는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입장이 사실은 똑같은 거의 조치임에도 똑같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사실상. 늦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한편 다음 이용자들은 다행이라고 표현이었고 저쪽에서는 이제 비판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던 자, 것이죠. 네트워크 분석을 한번 보죠. 네, 중국인 전체를 그 입국 허가하지 말아야 된다, 제한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이제 전반적으로 많았고, 예. 그리고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한 7시 정도에 나와 있는 파란색으로 예, 있는 예. 것들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 비판도 있었고 그런 근거가 이제 우리나라의 조치가 사실은 다른 나라들부터 특히나 미국이나 이런 쪽보다도 좀 조치가 아직 그 수준이 낮은 편이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치가 약하고 중국 눈치 본다 이런 식의 비판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댓글에서 또 재미있는 싸움일 수도 있는데 210개의 공감을 받았지만 어쨌든 7번째로 높은 그런 공감을 받은 댓글 내용이 뭐냐면 이 대책의 실효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다음에 댓글을 다는 사람은 또 욕을 합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다음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깨문 아니냐 이렇게 비하를 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은 다음 사이트 다음에 와서도 다음 이용자들을 비판하는 삼자적 입장에서 비판하는 내용이 실려 댓글로 있고 그것도 상당히 7번째로 높은 수준의 공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양쪽에 있는 그런 포털의 댓글들이 서로가 이제 삼자적으로 가서 너네 이런 식이야, 너네 이런 식이야라고 하면서 서로 비판하는 내용도 댓글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자기 본진에서만 있지 않고 네네. 상대방에 가서 디스전을 지금 벌이고 하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인 그리고 것 같아요. 거기에도 공감도 많이 찍히는 뭐 그렇게 볼 수가 그렇네요. 있겠습니다. 예. 네. 뭐 다 아시겠지만은 대깨문이라는 게 문재인 지지자들을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좀 비하해서 네, 표현하는 비하해서 거, 부르는 표현들이죠. 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네일배와 대깨문 이게 네. 동시에 나타났다는 네네. 게 서로 욕을 참 하면서 재밌는 있었습니다. 현상이네요. 알겠습니다. 예. 경제 분야를 한번 보죠. 네. 경제 분야 모처럼 이제 부동산 키워드가 조금 없어졌습니다. 주택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많이 좀 없어졌고 경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왜냐하면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그 지역 경제에 문제도 있기도 하고 내수 그리고 시장이 확실히 얼어붙었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그런 나오죠. 것들도 있고 예.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사회부에 있었던 기자분들이 그러니까 경제 못 다루니까 경제부 기자들이 다루고 경제 면에서도 다뤄서 그런지 몰라도 경제 분야에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에서 탑 5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추가 환자 발생, 2차 감염 어쨌든 이제 좀 되게 큰 의미가 있고 2차, 3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동폭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더 자세하게는 확진자 접촉하고 동선 관련 이슈들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이제 정부 부처 회의를 하면서 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로는 이제 기타로 이제 상속 포기 후 보험금 수령 시나리오 같은 것들도 이제 관련된 경제 뉴스로서 이제 그렇네요. 순수한 경제 뉴스로 나왔고 마스크 폭리와 관련된 논란 그리고 또 마스크 제조사들 공장에서 이 연장 특별 근로 허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 경제 분야에서 뉴스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자세히 보도록 하죠. 일단 네. 여기에서는
경제 침체, 네. 경제 침체 우려에 대한 기사의 댓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어떻게 좀 나왔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관련된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관련 회의에서 이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래서 경제가 앞으로 좀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침체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스트레이트 기사 성격이고 깊은 이야기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그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근데 270개 정도의 댓글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데 저기 탁 가운데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게 그러게요. 핑계입니다. 그냥. 아니, 김건모의 핑계인가요? 네, 넌 핑계를 요즘, 내고 있어. 네, 요즘 뭐 김건모 씨가 많이 나와서 이제 그 핑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홍남기 부총리의 그런 경제 뭐 하방 이런 내용들 자체가 이게 실제 경제가 원래 안 좋은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탓으로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다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뭐 어쨌든 근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도 지금 뭐 하향 네. 추세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전망치들이 네네. 해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긴 네네. 하거든요. 이게 네. 실제 어떤 뭐 교역량이나 무역량을 많이 감소시켜서 네네.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네, 실제로도- 것은 팩트로 네, 실제로도 사실상, 그렇죠. 그런데 네. 어찌 됐든 그거하고 별도로 경제가 안 좋으니까 네.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핑계로 삼아서 뭔가 네네네. 그냥 그렇습니다. 뭐 변명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좀 강한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미 네트워크를 한번 네. 보도록 하죠. 네, 실제 그 경제 하방에 대한 사실 관계와 상관없이 네티즌들이 반응하는 방식이라는 것들을 좀 그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가장 핵심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한 폐렴을 핑계 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경제와 관련해서는 예. 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구체적인 네트워크로도 드러나는 게 여기에 괜히 소득 주도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왼쪽에 녹색 네. 9시 방향을 네. 보면은 딱 나오네요.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전혀 지금 경기 하방이나 뭐 우한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 얘기에서 이제 소득 주도 성장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이제 경제 정책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 입장이 그 가득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아무래도 또 바이러스 관련된 얘기니까 또 전혀 다른 쪽에 가보면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어디든지 가면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다 있는 게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요청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일종의 뭐 국민청원 운동 같이 다들 네. 댓글에 가면은 중국인 입국 금지해야 된다는 네네. 게 다 달리는 것 다 같아요. 달려 있습니다. 옛날에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약간 그런 네, 느낌이 지금 분위기에서는 예, 그냥 예.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있으면 거기는 무조건 우리 안전을 위해서 중국인 입국 금지 이게 이제 주로 내용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어찌 됐든 뭐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많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사회 분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 분야는 아무래도 이제 더 그 바이러스죠. 더 바이러스 이제 환자와 확진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세밀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확진 환자나 그 바이러스 감염된 것들 전반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사회 분야는 다른 거 확인할 게 없이 전부 다 그냥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얘기들이 전부 다 다루고 있었다. 모든 모든 키워드가 내용이 다 그와 그건데 관련된 주로 이제 어디로 다녔고 네네. 어디에서 이 네. 사람들 누구를 만났느냐 이 만났는가. 내용이 지금 키워드로 봐도 그게 네, 관심사점이 예, 그렇게 보이네요. 나왔습니다. 예. 아예 사건 사고가 없이 범죄 네. 얘기도 없이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었었습니다. 탑5를 한번 보면은 네. 예, 확진자 밀접 저쪽 이제 사회 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이제 사례 중심으로 가고 그것들을 내부적으로 그 동선이라는 것들을 더 확인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귀국한 우한 교민들이 격리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도 이제 다뤄졌습니다. 사실 그 귀국 전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았는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그냥 조용히 다 무사히 격리 조치되고 그 현장에 있는 계신 주민들도 큰 반발 없이 이어졌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이슈가 됐고요. 그리고 국내 12번째 환자가 이제 사실은 일본에서 확진자랑 맞췄다가 막 왔다 갔다 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것도 큰 이슈로 다뤄졌고요. 그리고 어린이 특히나 안전에 있어서는 어린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굉장히 걱정할 수 있는데 6번째 확진자의 가족이 어린이집 네. 교사여서 이게 또 다시 감염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감염은 안 된 걸로 네. 안 된 걸로 확인은 됐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런 것들이 예. 있었고 또 감염 우려로 인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이제 휴업을 하거나 이제 계약을 늦춘다는 거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사회 분야의 이슈로 나왔습니다. 맞벌이 부부들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저것 때문에 휴업한다고 네. 그래서 네, 그렇죠. 애를 지금 봐야 되는데 네. 큰일이 났습니다. 오늘 근데 그 기사를 분석한 분석 대상 기사가 재밌는 기사를 가져오셨더라고요. 네네.
중앙일보의 격리병원 단독 룩보. 네. 우한 폐렴 세 번째 환자 댓글에 잠 못 잔다. 네네. 이거를 가지고 분석을 했네요. 네네. 그걸 가지고 예. 네이버와 다음을 또 따로 살펴봤습니다. 아, 혹시 또 그렇군요. 차이가 있을까봐. 예, 예. 근데 조금 더 차이가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예, 예. 네, 그 동일한 기사를 가지고 네이버와 다음을 살펴봤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네이버부터. 네. 일단 네이버 보면 그 총 1,060개 정도의 댓글 수집했는데요. 아무래도 뭐 그 당사자인 세 번째 환자분에 대해서 민폐라고 평가하는 내용들이 예. 많이 일단 좀 있었습니다. 헷갈리실까봐 설명을 드리면 세 번째 환자가 뭐 확진자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강남의 성형외과, 네. 그 뭐 호텔 그리고 네, 일산의 음식점도 음식점 그리고 일산에 이제 부모님 집하고 네. 식당에서 친구 만나서 그분이 6번째 또 확진자가 감염자가 돼서 됐었죠. 6번째가 또 뭐 11번째, 12번째였나 그 가족들한테 전염되고 네.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굉장히 많은 비난이 가중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폐라는 내용들이 좀 크게 비중 있게 나왔고 그 밖에도 이제 양심이나 뭐 이기적이나 반성 이렇게 좀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이 그 어휘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트워크를 한번 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여전히 이제 비판적인 내용이었고 대체로 이제 그 내용들에게 보면 비슷합니다. 사실 다음도 비슷하긴 한데 중국 우한에서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귀국을 했으면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나 이런 대중이용 시설 이용하지 말아야 돼. 병원, 뭐 식당 이런 다중이용 시설 이용하지 말아야지. 왜 했느냐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비판을 하는데 이제 비판이 단순하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와 관련된 뉴스 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세하게 그 상황들을 설명을 하면서 비판을 하는 내용들이 주로 댓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정이나 뭐 안 됐다 이 사람들 너무 욕 먹어서 안 됐겠다라는 내용들은 거의 없고 사실은 비판에 비판을 더하는 내용들이 이제 주로 들어왔는데 있었습니다. 왜 성형외과는 다니고 앉아 있어? 뭐 예를 네, 들면 그런 이런 식의,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해당 뉴스를 보면 사실은 좀 아쉽기도 한 게 이제 거기서 그 당사자 세 번째 환자가 나 댓글 때문에 힘들다라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댓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의사가 인터뷰를 한 거였는데 의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헤드라인에서 그렇게 다루다 보니까 댓글 때문에 방금도 이제 그 제목 설명해 주셨지만 댓글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했더니 그거를 마치 당사자가 얘기한 것처럼 왜 또 사실은 또 당사자가 얘기하면 더 화를 낼 수도 그러게요. 있잖아요. 아직도 예. 뭐 생각을 저렇게 하고 있어요. 이럴 수 그러면 있는데. 네가 양심이 있냐? 네, 다른 그렇죠.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에 네, 비하면 네. 네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댓글 그런 거야. 다셨어요? 제가 달았어요, 댓글을. 댓글 다신 줄 알았어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플 정도면 다른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볼까요? 다음도 이제 서거시 내용은 비슷한데 1286개 정도 수집이 됐고요. 근데 여기서 다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댓글에 대한 내용, 댓글이라는 어휘를 많이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댓글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라는 거에 더 이제 많이 꽂혔던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다음에선 또 기레기라는 표현이 조금 또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최근에 보면 다음 포털에서 기레기라는 어휘가 상당히 비중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언론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 옹호적인 분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이제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중앙일보 기사 자체가 좀 선정적으로 쓰였다라고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게 실제로 선정적인 측면들이 조금 있고 문제가 되는 요소가 있었는데 기레기라고 비판했던 거는 그 내용들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내용 때문에 비판한 게 아니고 예. 기레기라고 비판했었던 것들의 대부분은 이제 내용이 없이 종양일보고, 그러니까 기레기라고 비판한 거에서 싫다고 하는 분들의 입장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제용 자체가, 그러니까 환자가 댓글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니까 나도 지금 비판하고 댓글 쓰고 있는데 이게 힘들다고? 라고 해서 마치 환자 옹호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그거를 기레기라고 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일보가 이 기사를 이렇게 쓴 거는 환자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거를 널리 알려가지고 댓글 좀 그만 쓰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네네네, 그런 그러니까 식의. 너희도 한통속이다 네네, 라고 그런 하는 식의 공격을 받았다. 네, 그런 댓글을 했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 네이버랑 가장 비슷합니다. 네. 세 번째 환자에 매우 비판적이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그러니까 어휘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당신 행동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불안하다라고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도 그렇네요. 하고, 예. 그 내용들이 거의 뭐 네이버랑 다음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 비판한 내용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환자가 댓글 때문에 힘들다고 말한 게 아니었는데도 이러한 비판이 계속되고요. 그리고 기사 내용에 보면 조금 저도 보면서 이거 되게 이상하게 잘못 써요. 오타인가 싶었던 게 있는데 여기 내용에 뭐가 있냐면 기사에서 37.9도로 굉장히 체온이 치솟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37.9도요? 예.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36.5도, 이거 체온이라고 했을 때 37.9도를 치솟았다고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체온이. 근데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은 그냥 뭐 그렇죠. 버틸 만한 수준입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병원에 가서라도 이제 열감기나 뭐 진단을 받더라도 막 38도, 막 39도인 경우도 있고 40도 이상이 되면 이제 혼미해지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37.9도를 좀 치솟았다 이러니까 댓글에 대보면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7.9도가 치솟은 거야? 막 이런 식의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도 이제 비판을 하는 내용들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중앙일보에 대한 보도를 뭐 보도 내용뿐만 아니라 그 아까도 말씀드린 기사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비판하는 게 있는데 그 전 내용보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보수 언론이라서 그렇다. 혹은 최근에 이제 그 귀국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격리 조치 되기 전에 이제 뭐 천안 뭐 때문에 뭐 다른 데로 옮겼다 뭐 이런 아무튼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 때문에 더 이제 중앙일보 비판의 분위기가 조금 거기서 불거지면서 이런 것들로까지 좀 이어져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활 문화 분야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생활 문화 분야에서도 박쥐. 네, 여기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기는 비교적 그래도 생활 비교적 문화도 좀 굉장히 다양하게 다양하네요. 예. 주로 이제 연예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예인 그렇군요. 사연들이 비교적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다른 면들에서 그 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하니까 연예 면에서만큼은 이제 다른 정보들을 많이 또 본 것 아닌가 뭐 이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탑5로 한번 볼까요, 네. 기사? 황교익 씨가 이제 중국 혐오에 반대하는 의견을 예. 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박쥐 먹는다고 중국 혐오하는 거 지양해야 된다. 설현 씨도 옛날에 먹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다 왜 설현 씨를 들이대냐부터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저걸 다룰 테고요. 예. 그리고 SBS 박선영 아나운서가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아, 저분 퇴사, 저 지금 봤네요. 저분 퇴사. 네네, 예, 퇴사를 예. 하면서 이제 뭐 결혼설도 있고 했는데 결혼은 아니라고 얘기했고 뭐 정치로 입문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그 이슈도 굉장히 좀 크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진서연 씨가 이제 아는 형님이라는 자기 러브 스토리 공개한 것도 뭐 그 어떻게 보면 연애 면에서 크게 나왔고 진서연 씨가 예전에 그 김주혁 씨랑 같이 영화 나왔던 그분인 건가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분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 마약 다룬 그 영화에서 나왔던 그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 예. 그래서 그 러브 스토리를 공개했고 그리고 독전, 예, 영화 독전이네요. 네네. 예. 그리고 배우 최준영 씨가 이제 요즘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아내가 있는데 아내분이 결혼한 사연을 방송에서 밝혔는데 그게 좀 약간 아프거나 이런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왔었고 그리고 유튜버 김용호 씨,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연예부 기자였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유튜브에서 이제 서장훈 씨 앞으로 사생활 폭로하겠다 이걸 예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 분야에서도 좀 주요 이슈로 나왔습니다. 저분도 꾸준하네요. 김용호 씨. 아, 일단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 심지어 저도 몰랐는데 예. 저랑 같은 수업을 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학부 때. 알겠습니다. 예, 일단 그 박쥐 얘기 좀 해보죠. 예. 네, 네. 황교익 평론가의 박쥐.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설현 씨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냥 황교익 씨와 설현이라는 이름이 가장 그렇네요.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그 관련 댓글도 꽤 많이 달렸습니다. 9,107개 정도 달렸을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황교익 씨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황교익 씨가 이제 여기서도 뭐 비교라는 얘기도 이제 저기 어휘에 있긴 하지만 저게 비교할 거리냐라고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발언 자체 혹은 황교익 씨의 예전 발언들이나 뭐 백종원 씨와의 관계 뭐 이런 얘기들까지 다 해서 이제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의미 네트워크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재밌는 게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의미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그 설현 씨가 그 방송에서 억지로 먹은 것 가지고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느냐 이게 왜 예. 문제냐고 이제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말씀하신 것보다 여기 굉장히 이성적인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내용이 뭐냐면 댓글에 이성적인 거는 별로 어울리지가 않는데요. 굉장히 근데 오히려 연애면 치고 그 예를 들어서 황교익 씨를 비판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우리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혐오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중국의 식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를 야생 동물을 먹는 이런 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혐오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아주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쥐를 식용으로 하는 거랑 일시적인 방송 촬영했었던 거, 서련 씨가 했던 거 그게 왜 비교 대상이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러한 심리를 보는 것들이 예전에 이제 백종원 씨와에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인터넷에서의 논쟁 같은 비슷한 것들 이런 거와 나타난 것들과도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댓글들에 보면 중국에 대한 혐오, 그러니까 박쥐 먹고 이런 것들에 대한 혐오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많이 없었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예인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많은 그러니까 자살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많은 댓글을 받았습니다. 10,000개가 넘는 공감을 받은 게 이제 2개가 있었는데 네. 하나가 이제 당시 신인이었던 설현 씨가 왜냐면 그거 어쨌든 언급이 된 거니까 네. 설현 씨가 굉장히 힘들었겠다 이런 내용이었었고 그리고 해당 프로에서 지금 이런 거 다시 또 언급돼 가지고 지금도 많이 속상하겠다라는 게 가장 많은 댓글 10,000개 어울리지 이상은 않습니다. 이게 저도 요거는 한번 분석해 보니 이성적인 댓글과 그 연예인 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로하거나 그러니까요. 안타까워하는 네. 부분이 이 댓글에 많이 달려 있어서 더 한번 이거를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말 긍정적인 댓글이 이런 거에 베스트 댓글로 오른 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이게 오히려 굉장히 딱 치고받을 것 같은 연예인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 식문화에 대한 비판도 이성적으로 조근조근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피해 볼 수 있는 여성 연예인에 대해서 옹호해주고 뭐 이런 내용이 모처럼 그 이런 전국에서 이걸 그 바이러스 환경 속에서 훈훈한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이경락의 키워드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